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시아버지의 납골당에 아들과 다녀왔습니다. 남들은 이미 이혼한 시아버지의 납골당에 뭐하러 가냐고도 하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시아버지 이상으로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시부모님 때문에 조금은 힘들었던 마음도 많이 풀리기도 했고요. 이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남자답고 호방한 성격이었고 저는 그 남자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저는 좀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인 편인데 그 남자는 저와 180도 다른 성격이었어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마당발이라서 친구들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여튼 저랑은 아예 딴판인 사람인 듯 했죠. 반대는 반대와 끌린다고 그래서 더욱 그 남자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죠. 그 남자는 인기도 많고 주변에 여자친구들도 많은 편이었는데 평범하고 조용조용한 재미없게 느껴질 것 같은 저를 좋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물어보자 남편은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연애 많이 해봤고 예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 잘 노는 여자 나름 많이 만나봤대요. 그런데 자기도 결국 속물이라면 속물인지 결혼은 저같이 참하고 속 깊어 보이는 여자랑 하고 싶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소름 끼치는 소리예요. 놀 거 다 놀고 결국 본인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순진하고 바보 같은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 소리였다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오히려 결혼은 나랑 하고 싶다는 거구나 감동했지만요. 참 웃긴 게 그 남자는 자기 부모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본인이 제가 좋아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이 저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어쨌든 그 남자는 결혼에 꽤나 적극적이었고 저희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예측대로 정말 그 남자네 부모님은 저를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 성현이가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너무 좋네. 그러게 말이야. 저 녀석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봐. 그러면서 막 좋아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사귄 여자들은 일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좀 그렇고 시부모님 표현으로 나사 하나씩 빠진 것 같은 애들이 많았다고 했거든요. 온몸이 문신으로 뒤덮여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 적도 있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2번이나 한 여자를 데리고 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도 한 명 데리고 왔다는데 심지어 그 외국인은 불법적인 일을 했더랍니다. 그렇게 골라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 남자가 만난 전 여친들이 범상치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평범한 저를 보게 되었으니 시부모님이 저를 좋아하신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나거나 예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평범하고 일반적인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빠르게 추진하셨고 예비 시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저와의 결혼을 환영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도 바로 마련해 주신다고 했죠. 사실 시부모님은 형편이 꽤 넉넉한 편이셨어요. 원래는 평범한 집이었다는데 아버님이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 꽤 많은 돈을 버셨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저희 신혼집 외에도 세를 받고 있는 집이 하나 더 있었고 주식 및 투자 상품과 현금 자산도 꽤 되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셨대요. 시부모님 딴에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게 아들한테 결국 독이 될 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평범하게 살아오던 그 남자는 갑자기 부모님이 돈이 많아지고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잘 해오던 공부도 손을 놓고 그때부터 마구잡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유학도 갔다 오고 1년간 유럽 여행도 다니고 갔다 와서 갑자기 가게를 하나 차려달라고 했다가 말아먹고 또 놀러 다니고 그런 식으로요. 시부모님 말 착했던 아들이 돈의 맛을 보더니 변했었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돈이 많이 생긴 것을 아들에게 비밀로 할 걸 그랬다고도 후회도 하셨습니다. 하여튼 남편은 20대를 그렇게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즐기며 살다가 시부모님이 PC방을 차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PC방 사장이 남편의 직업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거의 알바한테 많이 맡겨놓고 놀러 다니기 바빴지만요. 하여튼 이렇게 써놓고 보면 참 대책 없는 남자고 왜 결혼까지 했느냐 하실 텐데요. 저도 남자 경험이 별로 없고 연애 경험도 거의 없는 편이었다 보니 남자 보는 눈이 별로 없었고 또 그 남자의 자유분방함이 오히려 멋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시댁 형편이 여유롭다 보니 결혼해도 금전적으로 크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았고 또 남편이 하는 PC방 매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결혼 상대감의 조건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았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시부모님은 저를 참 예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겪어보니 제가 착하고 어른들 공경할 줄도 안다면서 저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쁘다고 잘 그러셨죠. 그리고 우리 성현이가 워낙 제멋대로인데 제가 잘 잡고 살아줬으면 좋겠다고도 그러셨어요. 남편이 제가 잡는다고 잡힐 성격은 아닌 것 같긴 했지만 어쨌든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결혼 후에는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주 오라고 하셔서 갔던 게 아니라 제가 자진해서 잘 갔어요. 시부모님이 정말 편했고 저를 워낙 좋아해 주시고 아껴 주시니까 저도 시부모님이 너무 좋았어요. 며느리랑 시부모님 관계가 그런 집도 있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시부모님과 며느리가 아니라 부모님과 딸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웃기게도 남편은 자기 집에 잘 안 왔습니다. 이런저런 약속 핑계를 대면서 안 갔고 그래서 며느리인 저 혼자서 간 적이 많았던 거예요. 시부모님도 불편하면 저한테도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가면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아버님하고 바둑도 두고 친정 가는 느낌으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남편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몹시 고마워했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못하는 자식 노릇을 제가 다 해준다면서요. 내가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자기 같은 며느리는 요즘에 없을 거야. 뭘,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데. 그나저나 자기도 이번 주에 같이 가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바람도 좀 쐬고. 나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낚시 가기로 했어. 또? 좀 예전에 잡아둔 약속이라 자기도 정 불편하면 우리 집 안 가도 돼. 난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님, 아버님도 자기 보고 싶어 하시니까. 뭐 맨날 밖으로 돌아서 원래도 잘 안 보고 살았는데 뭐. 그럼 나 혼자 가지 뭐. 어머님, 아버님 적적하실 텐데. 고마워 자기야. 나 진짜 복 받았어. 자기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주고 결혼 정말 잘했다니까. 남편까지 저한테 고마워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정말 저도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편하고 좋아서 가는 거였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께 며느리로서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게 가장 컸지만요. 제가 시부모님을 편애하니까 시부모님도 저를 더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1년 뒤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들이었고 시부모님은 우리 손주가 성현이보다 며느리를 더 닮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아이 출산 후 양육을 하면서 시부모님하고는 더 왕래를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하고는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데 정작 남편하고의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밖으로 돌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남편이긴 했지만 제 출산 후에 그 빈도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어쩔 때는 외박까지 할 정도로요. 저는 남편에게 밖에서 노는 건 괜찮은데 외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말은 알겠다고는 했지만 결국 제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듯 외박도 일삼았죠. 그 일로 몇 번 다투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많았어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데 왜 저렇게 밖으로만 돌고 다른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왜 이렇게 가정에는 무관심하나 싶었죠. 남편은 자기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냐고 오히려 큰 소리고요. 속상해서 그런 얘기를 시부모님께 한 적이 있고 시부모님도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남편을 불러다가 호되게 혼내신 적도 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네가 총각이야? 결혼하고 이제 자식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러고 살 거냐고. 그래, 너 때문에 우리가 정은이를 볼 면목이 없어. 정은이가 착하니까 그냥 참아주고 하는 거지. 저런 와이프가 어디 있니? 어머님, 아버님은 남편에게 뭐라고 했고 남편은 아무런 대꾸 없이 굳은 얼굴로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화가 나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너 이제 우리 집 그만 가. 왜? 맨날 우리 집 드나들더니 기껏 가서 한다는 게 남편 흉보는 거야. 너 이런 거 다 헛짓이야. 우리 부모님이 너 생각해서 앞에서는 나 꾸중하시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편이지 네 편이겠어? 가족끼리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너는 예전부터 느꼈지만 참 답답한 구석이 있어. 순진한 척 하는 거야. 진짜 순진한 거야. 아무리 가족이라 한들 막말로 너랑 나랑 이혼이라도 하면 우리 부모님하고 너도 남남이야, 남남. 이혼이라니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한테 불려가서 욕이나 처먹어야겠어. 그렇게 내 욕할 거면 우리 집 그냥 가지 말라고. 언제는 제가 본인 대신해서 자기 집 가고 부모님께도 대리 효도하니까 고맙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 집 가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내가 무슨 당신 욕을 해. 어머님이 성현이 집에 잘 들어오느냐 그런 거 물어보시길래 묻는 말에 대답해드린 것 뿐이야. 그래서 기분 좋아? 남편 욕 처먹게 하니까 기분 좋으냐고. 왜 나한테 그래?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말이 틀린 거 있어? 당신 결혼했고 이제 애 아빠야. 근데도 어떻게 결혼 전에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해?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갑자기 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핸들을 쾅쾅 치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랐고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아이도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너는 사람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 너 보기만 해도 갑갑하고. 됐다. 말을 말자. 저는 그날 남편의 태도와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창기에는 제가 참하고 착해서 좋다고 했지만 언젠가부터 저를 지겨워한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성향도 성격도 너무 달랐다 보니 남편과 제가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고 안 맞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저라고 그런 남편이 마냥 다 좋겠나요? 남편이 저를 답답해 하는 것만큼 저도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화나는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결혼했고 아이도 있고 또 결혼 생활 자체에 큰 불만이나 어려움까진 없었기에 저도 그냥 삭히고 살았던 거죠. 남편이 집에 정을 못 붙이고 밖으로 도는 게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뭐라고 한들 제가 뭐라고 한들 남편이 마음을 잡을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남편도 저도 둘 다 이혼을 원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눈에 꿀 뚝뚝 떨어지며 살면 좋겠지만 그냥 저희처럼 대면 사는 부부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언젠가부터 남편이 밖으로 돌아도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안 되는 건 그냥 포기하고 놓을 줄도 알아야 제 속이 편할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시부모님하고는 여전히 잘 지냈어요. 그런데 결혼 6년 차에 아버님이 뇌에서 발병한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죠. 마냥 건강해 보이시던 아버님이 암이라니 충격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은 꿋꿋하게 치료를 잘 받으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보험금도 그렇고 또 시댁도 여유가 없는 편은 아니라서 병원 생활을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아버님이 병상에 누우시면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어머님은 본인이 있는데 굳이 간병인을 쓸 필요는 없다고 하셔서 아버님의 간병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셨어요. 하지만 간병이라는 게 정말 힘들고 기약 없고 또 본인 생활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먼저 나서서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 간병을 도왔습니다. 어머님은 저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기꺼이 어머님을 도와 아버님 간병을 도왔어요.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하면 힘들지만 두 사람이 나눠서 하면 훨씬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어머님과 제가 번갈아서 아버님을 도왔기 때문에 어머님도 저도 좀 덜 지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셨는데 남편은 초반에만 아버님 보러 좀 오더니 나중에는 그마저도 다 저한테 떠넘기고 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인데도 너무 무심했던 거죠. 말은 전문 간병인을 쓰셔라. 굳이 왜 가족들이 다 매달려야 되느냐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늘 고마워하셨고 어머님 역시도 저에게 고마워하셨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힘들고 고단해도 누군가 그 고마움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또 힘이 나잖아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잘 해주신 만큼 저 역시도 아버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상태가 많이 호전되면 퇴원을 하셨다가 또 안 좋아지면 입원을 하셨어요.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크게 호전되지는 않았고 더 나빠지지 않게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해, 두 해 흐르면서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워지더라고요. 어느샌가부터 병원을 오다니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된 듯했죠. 그 사이에 아이도 많이 컸고요. 아버님은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체력도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갈수록 살도 많이 빠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아버님을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노쇠해지셨고 한 번씩 위기도 찾아와서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때도 여러 번이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도 어머님도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PC방을 들렀어요. 그런데 매장에 남편은 없고 알바생만 있더라고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네. 1층 주얼리샵 사장님이 오셔서 같이 나가셨는데요. 1층 주얼리샵이요? 네. 알바생이 낭창하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건물 1층 안쪽에 작은 주얼리샵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거길 왜 갔나? 거기 사장하고 친했나? 의아하더라고요. 처음 알았던 사실이니까요. 사장님이 거길 자주 가요? 네, 거기 사장님하고 친하신 것 같은데 자주 놀러 가세요. 그 사장님도 자주 오시고요. 혹시 여자 사장님이에요? 네, 그렇죠. 주얼리샵이니까. 저는 뭐지 생각하며 알겠다고 하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층 주얼리샵에 갔다고 생각하며 그 가게를 찾아보려던 찰나 마침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는 그 여자가 함께 서 있었죠. 그 주얼리샵 사장은 외출 중이라는 팻말을 걸고 가게 문을 닫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남편은 뭔가 시시덕거리며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화장실 쪽으로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여자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서 갑자기 저희 남편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헉하고 몹시 놀랐죠. 갑자기 남편과 그 여자가 팔짱을 꼈으니까요. 그리고 그 둘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더라고요. 쿵쾅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따라가 보니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간 듯 했습니다. 저도 급하게 비상계단으로 따라 내려갔죠. 그랬더니 남편의 차가 어디론가 출발하려는 겁니다. 저는 들키지 않게끔 조심히 제 차를 탔고 출발하는 남편 차 뒤를 쫓았어요. 저 여자가 왜 자연스럽게 남편 팔짱을 끼는 건지, 둘이 무슨 사이인지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둘은 멀지 않은 곳의 모텔가 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또다시 경악했죠. 아, 남편이 바람을 피는구나. 그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둔하다면 둔한 거고 무심하다면 무심한 거겠지만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줄 몰랐습니다. 밖으로 돌기 좋아하고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알았지만 그렇다고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순진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남편 차가 모텔가 쪽으로 들어가는 걸 눈으로 봤는데 하필 제 차는 신호에 걸렸습니다.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어서 따라갈 수도 없었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뒤늦게 쫓아가니 당연히 남편 차는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골목을 지나가면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의미 없는 행동이었죠. 참담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온몸에 진이 다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순식간에 남편의 외도와 그 상대 여자가 어떤 여잔지까지 알게 된 거였어요. 너무 심란한 기분이었는데 그날 남편은 역시나 늦게 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내려가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 내용을 모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가게 문 닫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뭐가 안 돼? 매출 떨어지잖아. 저 가게는 맨날 첫날 문 닫고 사장 있지도 않다고 소문날 것 같아. 뭐 어때? 가게세도 못 내게 생겼는데 괜찮아? 내가 내줄게. 그리고 어차피 내가 다 먹여 살릴 건데. 나 책임질 거야? 그럼 내가 다 책임지지.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혼하고 책임질 거야? 어. 말만 그러지? 사실 이혼할 생각 없지? 남자들 다 그렇다던데? 바람은 펴도 와이프랑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하던데? 특히 자식까지 있으면. 다른 인간들은 모르겠고 적어도 나는 이혼하고 싶어. 왜? 지겨워. 결혼 생활도 지겹고 와이프도 지겹고. 그렇게 지겨운 여자랑 결혼 왜 했는데? 대리어도 시키려고. 어머, 진짜 못됐다 자기. 진짜로? 진짜로. 우리 부모님이 제발 착하고 참한 여자 데리고 오라고. 결혼은 그런 여자랑 하는 거라고 귀에 딱지가 않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딱 그런 여자 데리고 간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아버지 지금 암 투병 중인 거 알지? 응. 우리 와이프랑 엄마랑 같이 간병하잖아. 어머, 대박이다. 완전 연륜 앞섰네. 나는 미리 말하지만 절대 그런 짓 못해. 나도 너한테 시킬 생각도 없어. 사람 봐가면서 그런 것도 시키는 거지. 그리고 네가 시킨다고 하겠냐? 절대 안 하지. 내가 미쳤어? 대가리에 총 맞았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이혼 언제 할 건데? 있어 봐. 우리 아버지 갈수록 안 좋아져서 오래 가실 것 같지도 않아. 그때까지 간병은 해줘야 되니까. 엄마 혼자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적당히 하는 척은 해줘야 나중에 재산 상속받을 때도 할 말 있고. 자기 아버지 재산 많다고 하셨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자기 호강시킬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 고생 안 시키려고 지금은 이혼 안 한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고맙지.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나랑 결혼할 거네? 내 계획은 그래.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내 거고. 너무 좋다. 그럼 난 가만히 기다릴게. 얌전히. 어머, 자기야, 저기서 꺾어야지. 저번에 갔던 그 모텔 괜찮더라. 그 대화들을 듣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밖으로 도는 남편, 그래도 이해해주며 살아왔는데 남편의 머릿속에는 저 이용해먹고 이혼할 궁리밖에 없었어요. 본인 대신 대리 효도하고 대리 간병하고 자기 부모님 챙겨줄 여자를 찾았던 거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내칠 생각만 한 거죠.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 싶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애초에 결혼부터도요. 저게 사람 새끼인가 싶고 저도 울분에 차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즉시 남편에게 달려가 자고 있던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자다가 멱살을 잡힌 남편은 왜 이러냐고 소리쳤고 저는 울고불고 하면서 네가 사람 새끼냐고 악을 질렀죠. 너 바람피는 거 다 안다고 하면서요. 남편도 제가 모든 사실을 안다고 하니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내 뒤라도 캤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 캤다. 캤더니 아주 대놓고 나오더라. 1층에 있는 그 주얼리샵 여자 사장하고 놀아놨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더러운 인간아! 와, 소름이네. 앞에서는 티 한 번 안 내더니 뒤에서는 뒷조사를 해. 뒷조사한 내가 소름이야? 바람피고 다니는 네가 소름이 아니고? 진짜 진절머리 난다. 나야말로 내가 할 소리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가고 싶어? 어디 해봐. 내가 둔 연놈들 아주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어쩔 건데? 내가 어쩌는지 두고 봐.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보여?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 먹어? 네가 뭔데?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악을 써대면서 집에 물건을 다 집어 던졌고 남편은 지가 더 난리를 치더니 차키만 챙겨서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남편이 밖으로 돌고 술자리 좋아할지언정 여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겁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생각하니 얼마나 속이 뒤집히고 눈물만 나는지. 그날 밤을 꼬박 샜고 시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려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 어쩌고 다니는지 아시느냐 가슴치며 얘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서 파리하게 누워있는 아버님과 그 곁을 지키는 어머님을 보니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게다가 하필이면 그맘때 아버님 건강이 급격히 악화가 되어서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도 했었거든요. 가뜩이나 아버님 상태도 안 좋으신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더 충격 받으실까 싶어서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너무 피곤해 보인다며 어디 안 좋느냐고 하셨고 저는 그냥 잠을 좀 설쳤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굳이 매일 병원에 올 필요 없다며 너무 피곤해 보이니 집에 가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어머님이야말로 좀 쉬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병원에 있는 와중에도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미 들켰으니 차라리 잘 됐다며 그냥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같이 산 와이프에게 문자 하나 띡 보내서 이혼해달라는 꼴이라니. 정말 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구나 싶었죠. 시부모님은 예의도 바르시고 좋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시부모님 밑에서 남편 같은 망나니가 나온 건지.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그 문자를 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도 또 문자가 왔어요. 이혼해 달라고요. 3, 4살 애도 아니고 징징거리는데 정말 열받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까진 입 다물라고 너는 유책 배우자라고 보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또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이번엔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전화 좀 받고 온다고 하고 계단으로 갔습니다. 왜?
이혼해줘. 미쳤니? 이제 막 나가자 그거야? 너 아무 생각 없어? 여자한테 미쳐서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가뜩이나 아버님 요즘 상태 안 좋아서 병원에서도 마음에 준비하라는데 그런 얘기가 하고 싶어? 엄마 아빠 인생이야? 내 인생이지. 이혼해줘. 못 해줘.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왜 해줘? 당신 진짜 무서운 인간이다. 애초에 필요해서 나랑 결혼한 거고 이용해 먹고 이제 필요 없어질 것 같으니까 버리려고. 네가 인간이니? 나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해줘. 이혼 못 한다고 했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 여자나 너나 천벌 받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 말에 저는 놀라서 돌아봤더니 어머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놀라서 전화를 끊었죠. 이혼이라니? 성현이가 이혼하지? 그러고 여자라니? 무슨 여자? 어머님은 충격을 받은 채로 저에게 추궁하셨고 저는 결국 지난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다 털어놓는데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는 어머님도 경악하셨죠. 저보다 어머님이 더 충격이 크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 같은 아내를 두고 바람을 필 수 있느냐며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운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하시고 그 즉시 남편 매장으로 찾아간다고 하셨어요. 제가 말릴 수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셨는데 어머님은 한숨만 푹푹 내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며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 남편은 어머님 말도 안 듣고 오히려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며 자식 행복한 거 바라지 않느냐고 하더래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너무 뻔뻔하다며 어머님도 기가 막혀 하셨죠. 어머님은 아버님 건강이 위중한 상태다 보니 충격 받으실까봐 아버님께는 일단 말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란 작자가 자기 아버지 걱정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지, 아니 오히려 아버님 빨리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 재산 받고 싶다는 생각에 눈이 돌아간 건지 아버님 병원에 그 여자를 기어코 데리고 온 겁니다. 아버님도 너무 기함하셨고 기운 없는 와중에도 정신 차리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도 했고 1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나 솔직히 저 여자 사랑한 적도 없고 애초에 내가 정말 원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잖아요. 당신 눈에는 내가 투명인간이야?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 이미 우리 끝난 것 같고 엄마 아빠한테라도 솔직한 내 심정을 말하고 싶은 것 뿐이야. 야, 이 자식아. 네 새끼 낳아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면서 살았던 승원애미는 나 몰라라 하고 저 여자랑 살겠다고? 네가 미쳐도 더럽게 미친 거지. 원래 사랑은 미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마음 떨리는 여자랑 살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아나무인 아니었잖아. 애초에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내 돈 가지고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어쨌든 제 인생이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쥐락펴락 하시냐고요. 그딴 소리 할 거면 우리가 너한테 쓴 돈 다 내놔라. 돈 받을 때는 넙죽넙죽 받아놓고 이제 와서 뭐? 네가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낄 때 못 낄 때 구분도 못하고 나서더라고요. 아버님, 저 성현 오빠랑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의 시작은 좀 잘못됐을지언정 마음만은 진심이거든요. 제가 잘할게요. 저도 잘할 수 있고요. 아버님은 열받아서 남편과 그 여자한테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물론 기운이 없으셔서 제대로 날아가지도 않았지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애 있는 유부남 꼬셔서 저러고 있는 저 여자가 네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디? 아버님, 저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저 진심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성현 오빠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 성현이가 돈 한 푼 없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네, 상관없습니다. 제가 먹여 살리면 되니까요. 저희 그만큼 사랑합니다. 나 참, 뻔뻔하기가. 그 난리통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 좋아 죽겠다고 저랑 이혼할 테니 허락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 여자도 남편 좋아 죽겠다고 하고 있고 제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버님은 긴 말 할 것도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했고 너무 흥분하셔서 숨도 가빠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큰일 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하셨죠. 결국 남편도 어쩔 수 없이 그 여자 데리고 나갔고 그 여자는 나가면서도 다시 오겠다느니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를 볼 낯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도 어머님도 저한테 이혼해 주지 말라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 하셨어요. 하지만 그날 일로 저는 그냥 이혼을 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울면서 이혼하겠다고 했고 어머님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령 이혼한다고 해도 아버님 곁은 좀 더 지켜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다녀간 후로 아버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어머님도 힘들어하시는 아버님을 지켜보는 게 괴로웠죠. 그렇게 며칠 후 저는 옷가지를 좀 챙긴다고 집으로 잠깐 갔는데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위중하시고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저는 놀라서 학교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니 저희 아이도 인사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버님은 제 손을 꽉 잡으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도 참 많이 울었고 이런 안 좋은 꼴을 보고 가신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뒤늦게 왔기에 아버지의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참 끝까지 불효자였죠. 저도 이혼을 마음먹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예의는 지키겠다고 생각해서 장례는 잘 치렀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도 장례식장에 왔는데 어머님이 당장 꺼지라고 하셔서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는 소동도 있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참 안 좋은 꼴을 골고루 보여주더군요. 남편은 어쨌든 아버님 임종 지켜주고 장례까지 도와준 거 고맙다고 하면서도 이혼 요구를 또 했습니다. 저도 너무 지긋지긋했고 이혼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너 같은 인간하고 나도 더 이상 너랑 얼굴 마주하기도 말 섞기도 싫다고요. 그나마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여태까지 참은 건데 나도 더 이상 너랑 안 살 거라고 했죠. 그렇게 협의이혼 서류 접수하고 상간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 오라고 하셨죠. 그렇게 찾아갔더니 어머님과 변호사 그리고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어머님은 냉정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니 남편이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했는데 잠시 후 변호사의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 공증유언을 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저에게 상속하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아버님의 재산 중 어머님의 지분 빼고는 전부 남편이 아니라 손주인 저희 아들에게 상속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자기가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도 법적으로 알아볼 거다 난리쳤지만 아버님 재산이고 아버님 스스로 하시겠다는데 자기가 뭘 어쩌겠나요. 남편은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꼬여냈느냐고 저에게 난리를 쳤지만 아버님의 그 마지막 선택은 남편 본인이 만든 것입니다. 아버님은 남편이 그 여자를 병실에 데리고 와서 이혼하겠느니 어쩌니 그 난리를 쳤을 때 그 후에 바로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 작성을 고치셨던 거예요. 아버님 눈에도 자기 아들이 얼마나 파렴치한으로 보였으면
재산을 며느리와 손주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바꾸셨겠나요? 남편은 난리를 쳤지만 오히려 어머님은 초연하셨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돼? 네가 한 건 말이 돼? 짐승 새끼도 이런 짓은 안 해. 네 새끼 낳아주고 가정 돌보고 너 대신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살뜰하게 대한 승원애미한테 그렇게 몹쓸 짓 하고 돌아가시는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면서 그 여자하고 놀아난 주제에 아버지 재산은 탐나? 너랑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재산 필요 없다고. 둘이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했지? 그렇게 해. 그렇게 둘이 살아. 아, 엄마! 내가 너를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 나는 너를 이렇게 안 키웠는데 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님은 속상해서 가슴을 치시면서도 그 여자랑 살라고, 그리고 나중에 나 죽어도 내 재산 전부 승원이한테 넘기지 너한텐 안 넘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정말 크신 것 같았죠. 그 후 저는 어머님하고도 다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혼할 거냐고 하셨고 저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도 그런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버님의 마지막 뜻이니 그 집은 유언대로 제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해서 주는 거기도 하고 또 그동안 우리한테 며느리 이상의 자식 노릇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아무리 자식이 그래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 편을 드셔도 제가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도 남편에 대한 미움까지도 많이 거치더라고요. 더불어 잘 못 살고 이혼하게 되어 죄송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혼하더라도 어머님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고요. 남편은 밉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저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위해 재산도 많이 물려주신 만큼 상간소송 중 남편 건 치하를 해줬습니다. 그 여자한테만 걸었죠. 유산도 저에게 다 뺏겼는데 불쌍하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마지막 적선하는 마음으로 남편 몫의 상간소송은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 건 유지하고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그대로 협의 이혼 진행하려 하는데 남편이 이제 와서 이혼하지 말자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저를 붙잡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서류는 냈고 저도 번복할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기 때문에 싫다고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저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기보다 이제 와서 돈이 아쉬우니 저한테 이혼하지 말자고 하고 정말 끝까지 쓰레기구나 싶었죠.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남편에게는 재산 하나 남지가 않았고 집까지 뺏겼다 보니 남편과 그 여자와의 관계도 결국 파국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돈 없어도 저희 남편만 있으면 된다던 그 여자는 남편이 쥐뿔도 없는 데다 상간소송까지 당하니 남편하고 중내산에 싸웠던 모양이에요. 결국 상간소송 승소해서 그 여자에게 위자료도 받아냈는데 그 여자가 둘이 바람 폈는데 왜 돈은 자기만 내냐며 남편에게 구상권도 청구했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남편 PC방 안에서 범죄 사건이 하나 발생해서 매출도 급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얘기를 이혼 후 만난 어머님에게 들었고 어머님은 깊은 한숨과 더불어 저한테 그렇게 하더니 벌 받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혼하고 잘 지내느냐고 하셨어요. 저는 덕분에 너무 잘 지낸다고. 그동안은 소송이니 뭐니 바빠서 못 찾아왔는데 이제는 다 마무리되었으니 자주 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이제 우리가 고부 사이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이 감사해서 제가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 후 저는 어머님을 뵈러 종종 갑니다. 저희 아들도 자주 보여드리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랑도 깨지고 PC방도 적자가 심한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운영하는 듯 했어요. 전 남편이 저랑 그렇게 이혼한 거 후회 많이 한다면서 그런데 어쩌겠느냐고, 지업보 아니냐고, 더 마음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 그래야 정신 차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났지만 그 후로도 딸 같은 마음으로 종종 찾아뵙고 아버님 낙골당도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남편하고는 참 안 좋게 끝이 났지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결혼 생활이 좋았고 후회는 없어요. 앞으로도 종종 찾아뵈면서 지금처럼 잘 지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